XSFM입니다. PODERA. 오늘은 과테말라 안티구아 어떠세요? 높은 일조와 강수량의 고산지 커피 농장에서 자연이 키워낸 강한 바디감과 스모크한 향의 중후한 맛. 가장 빠른, 가장 깊은 커피비노 과테말라 안티구아. 22년 추석을 앞둔 마지막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입니다. 다음 주에는 추석 연휴가 지나자마자 여러분들 찾아뵐 거고요. 네. 이번 주에 첫 번째 사연. 이분은 이제 팬데믹 이후로 본격적으로 엄청 많이 등장하는 분이에요. 김도원 씨 오랜만입니다. 아, 오랜만 아니구나. 너무 자주 나와요. 반가워요. 아무튼.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핸드폰 번호를 거의 10년가량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 20년. 그러네. 016에서 옮겨 탄 뒤부터 내가 지금 번호를 안 바꿨구나. 저는 계속 010이긴 했는데 중간에 외국 갈 때 한번 좀 바꿨던 것 같긴 해요. 그래요? 뭐 때문에 정지를 했어야 되잖아 내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 앞자리 하나가 바뀌는. 아 맞다. 네. 공부하러 나갔다 왔을 때. 네네네. 10자리에서 11자리로 바뀐 거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저는 한 20년쯤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하나 물어볼게요. 그 UMC님의 마지막 자리는 네. 본인의 집 번호랑 관련이 있나요? 옛날에 이제 본가의 번호? 아, 잘 생각해야 되는데. 네. 그쵸. 관계는 있어요. 저도 그랬더니 나중에 아내가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세대의 문제인가 봐. 왜요? 그러니까 새로운 번호를 작성한 게 아니라 네. 그 본가와 약간 연결된 어떤 집 전화번호 꺼리가 뒤에 있다라는 자리. 거. 자, 30대 청취자 여러분 이런 풍습이 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핸드폰을 처음 만들 때 네. 뒷번호는 온 가족이 다 집 전화번호랑 같은 걸 썼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형제라든지 혹은 부모님들도 뭐 중간 번호만 다르고 그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게 싫어서 20대 초반에 다른 번호를 쓰다가 마지막으로 정착한 게 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저도 와 지금 처음 들었어. 근데 그게 싫었다고 방금 허탈하고 표현했잖아요. 지금도 싫어요. 네. 그런 개념을 생각을 저도 안 해본 거예요. 그냥 당연하게 그냥 왜냐면 그러네. 핸드폰이라는 게 처음 기술적으로 생겨났을 때의 어떤 선택이다 보니까 다른 옵션이 있는지 라고 생각조차 안 해본 거죠. 전 뭐 늙은 게 부끄럽진 않습니다만 요즘 사람들은 모를 일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뭐 성인까지도 갈 필요 없군요. 근데 휴대폰 처음 팔 때는 이제 요즘은 보통 이제 부모님 지갑, 남의 지갑에서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번호를 자기가 못 정하는 분들도 더러 계시겠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성인이 됐을 때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휴대폰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종속적이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반대인가? 아무튼 근데 이제 청소년기에 만들 수 있다면 본인만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문화로 편입될 수 있겠죠. 핸드폰이라는 것 자체가, 휴대폰이라는 것 자체가. 네. 근데 저희는 저가 성인 돼서 샀을 땐 그거는 어떤 이동통신 수단의 어떤 하나의 단말기로서의 추가지. 네. 이게 나의 어떤 독립성을 보장하는 어떤 개체로 잘 인지를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이게 뭐 긴 변명인가요? 아무튼 좀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에 대해서 저 자신도 좀 놀라긴 했습니다. 그러네요. 집 전화가 각자의 손에 들린 정도의 변형으로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니까요. 우리 어릴 때는. 그니까. 예. 미쳤나봐. 전체주의자 새끼들. 가부장성에 찌든 노예들. 뭐야, 나 그것 좀 집하고 다르면 좀 어떻다고 막 이러면서. 나 그 번호래. 아무튼 김도원 씨. 네. 저는 현재 핸드폰 번호를 거의 10년가량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3 때 저는 인생 최초의 폴더폰을 구입했습니다. 그 폰을 2, 3년간 잘 쓰다가 고등학생 때 폰을 한번 바꿨는데 그 당시에는 핸드폰 기변을 하면 번호도 같이 변경해야 했습니다. 요즘은 안 그러나 봐요. 옛날엔 참 많이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휴대폰 판매점에서는 기존의 번호와 가장 유사한 번호를 골라줬는데 운이 안 좋으면 기존 번호와 전혀 딴판의 번호를 부여받게 돼요. 한동안 바뀐 번호를 외우느라 골치 아팠지요. 저는 아무튼 기억은 납니다. 요즘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이게 이제 비용 따져가면서 뭐 하다가 번호 바뀌게 되는 일도 많았죠. 근데 그것도 어차피 약정의 문제 아닌가요? 저는 번호가 바뀐 적은 없는데 기변 많이 해도 왜냐면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핸드폰을 처음 샀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고 나서 그때도 이제
쓰던 걸 받았어요, 누가. 그리고 제 기억에 처음 제 돈으로 핸드폰을 산 게 2006년이에요. 아, 그래요? 네. 또 주로 중고 물건을. 네, 그만큼. 원래 테크 기기에 관심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주변 친구들은 관심 있는 친구들 있으면은. 네, 그놈한테 붙어먹으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가로 본능을 하면 가로 본능을 사고 싶은 분들 있고 뭐 이럴 때 그 전 버전은 항상 하위 버전을 제가 계속 그렇죠, 했었는데. 그렇죠. 다시 말해서 그렇게 중고 기계를 기기 변경하면은 번호 바꿀 일은 없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번호를 기기 변의 핵심은 이때 지금도 비슷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약정이 그거 하던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이제 막 보조금 많이 받아서 새 걸로 그렇죠. 하고 약정 걸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능력 없는 놈이 좋은 거 쓰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저는 그런 말 하지 않았지만. 그게 저니까요. 네. 네. 아, 그렇군요. UMC님도 그러면 어쨌든 휴대폰을 자주 바꿨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기기 변경하면서 번호 바꿔본 적도 있긴 있죠. 네. 그럼 뭐 맞아요. 그 UMC님은 테크에 좀 관심이 많은 분이니까 그러면은 이 지금 아땡폰이라든지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가장 좋아했던 기기는 뭔가요? 또 그게 또 그 스타일이 있잖아요. 야, 내 기억이 나겠나? 왜 스타텍 좋아했던 사람은 스타텍 여전히 최고로 막 생각하고 그런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폴더가 아니고 그 이상한 지하철 표같이 생긴 그런 전화 되게 제가 좋아하는 거 있었는데 기억 안 난다. 노키아 거예요? 아니요, LG 거였어요. 예. 스틱형인가 보구나. 네네네. 네. 하긴 그런 게 좀 레트로한 맛도 있고. 네. 그러니까 얼른 봤을 때는 뭐 그냥 햄버거 집에 케첩을 크게 해놓은 것 같기도 한 그런 사이즈의 물건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저기 뭐냐. 네. 가장 최신형이 자신의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스타텍, 그 다음에 이제 블루베리. 네네네.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들. 블루베리를 블루베리? 깜짝이야. 블랙베리. 네. 가정주부가 테크 기기인 척할 때. 뭐 그런 거 있었고, 네. 네. 뭐 산요 것도 한참 유행하고 이랬었던 것 같은데. 네. 노키아랑.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산요 것도 써봤어요. 맞아. 저도 써봤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거는 약간 이모티콘 이런 게 귀여워갖고 좀 인기가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우리가 늙은 페스티벌을 잠깐 하고. 갑자기. 네, 사연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기기를 변경해도 기존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제 현재 핸드폰 번호는 그때부터 쭉 사용해온 번호였습니다. 그때가 아마 대학생 시절이었던 것 같네요. 그런데 현재의 번호로 변경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계속 안땡땡이라는 사람을 찾는 전화가 오는 거였습니다. 저는 모르는 번호라도 일단 바꿔보는 스타일이고 에디터가 좀 그런데. 아, 그래요? 겁나 예의 바르게 제가 지금 회의 중이어서요. 이런 거짓말도 일부러 해줍니다. 저는 안 받아버리는데. 네. 그때는 아직 후땡땡 같은 서비스가 활발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제 요즘은 이제 뭐 안드로이드 같은 데서는 그냥 그 검색하지 않아도 번호가 뜨면 바로 무슨 번호인지 알려주고. 네. 아이폰에서도 그 번호가 나오면 검색을 하고 받을 정도의 시간 텀 내에는 찾을 수 있죠. 어떤 번호인지. 네네. 누군가 싶어서 받아보면 땡땡아 나야 잘 지내니 등의 안부 인사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안땡땡씨 번호 아닙니다 하고 끊었지만 이런 전화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오니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니 대관절이 안땡땡씨라는 분은 번호가 바뀌었으면 바뀌었다고 주변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야지 왜 안 했을까요? 저는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땡땡씨를 찾는 전화가 오면 까칠하게 대응하기 시작했죠. 네. 다행히 안땡땡씨의 지인들 사이에서 그분의 번호가 바뀌었다는 소문이 퍼졌는지 점점 전화나 문자가 뜸해졌고 저는 몇 년간 안땡땡씨를 잊고 살았죠. 그래서 저도 제 폰에 보면 얼마 전에 그 한번 소셜 메신저에서 뭐 삭제도 하고 뭐 차단도 하고 정리도 좀 했거든요. 왜 그랬냐면은 분명히 내 나이 또래 아저씨인 걸 뻔히 아는데 이 20대 초반? 뭐 10대 후반 여성? 그 딸이라고 하기엔 네네. 내가 결혼을 늦게 했다는 걸 아는데 얘가 그리고 딸이면 아버지가 올리는 딸의 사진이 있고 딸 본인이 올리는 딸의 사진이 있거든요. 네네. 겁나 후잔 거야. 이상하잖아. 이름도 90년대 이후생이 지을 수 없는 이름의 남성인데 네. 그런 경우들이 덜어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바뀌었구나. 그렇죠. 바뀐 지 오래됐구나. 그렇죠. 예, 그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정리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 중에는 제가 아는 케이스 중에 예전에 직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강원랜드에서 한번 크게 잃어버리고 지인들한테 뭔가 거짓말을 했나 봐요. 직장 동료였는데 전화번호가 바뀐 거예요. 직장에선 알고 있었죠. 근데 나중에 이제 술자리에서 들었는데 예, 본인이 고백을 하는 바람에 예, 그게 이제 부모님이 자꾸 자기한테 전화를 하다가 나 땡땡 아니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밝혀내가지고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고 뭐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뭐 부모님이 주신 전세금까지 날려먹었는지 뭐 그것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아무튼 대충 그런 인생은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 안땡땡 씨에 대한 기억이 흐려질 때쯤 제가 왕십리에서 2명의 동양 친구들과 자취를 하던 때였습니다. 주말 오후에 근처의 땡마트로 다 같이 장을 보러 가는데 서울이죠. 계산을 하고 물건을 담는다고 정신이 없었죠. 그때 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고 습관적으로 받았더니 땡땡아 엄마야 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잠깐 벙쩍 가만히 있자 그 아주머니는 굉장히 들뜬 목소리로 엄마 지금 인천공항 몇 번 게이트에 있는데 네가 안 보인다 어디 있니? 라고 하시더군요.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분께 저는 따님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엄청 당황하시더라고요. 틀림없는 딸 번호라고 생각하고 걸었는데 다른 사람이 받았으니까요. 심지어 저와 아주머니는 서로 번호를 2번씩이나 번갈아 말하며 더블 체크까지 했는데 아주머니께서 알고 계신 번호는 틀림없는 제 연락처였습니다. 저는 이제 안땡땡 씨에게 짜증을 넘어서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무심하면 자기 번호를 알려줄 성의조차 없던 걸까요? 인터넷 쇼핑몰이나 사과 농원 등의 판촉 문자가 오는 건 좋다 이겁니다. 솔직히 자기가 가입한 인터넷 사이트들을 다 기억하는 사람도 잘 없고 번호를 바꾸자마자 그걸 일괄적으로 다 바꾸는 사람도 드무니까요. 그게 무서워서라도 번호를 못 바꾸죠 요즘은. 네. 하지만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에게는 알려줘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 아주머니는 또 얼마나 민망하셨겠어요. 순식간에 딸 번호도 모르는 부모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러게요. 요새는 이전 번호로 걸더라도 올바른 번호를 안내하고 연결해주는 서비스까지 있는데 말이에요. 이거 생긴 지 꽤 됐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알기로. 그러게요. 이것도 생긴 지가 한 10년 된 것 같은데. 옛날 옛적에는 번호를 그냥 기계가 불러주는 정도의 서비스를 했었어요. 맞아. 요새는 그냥 바로 리디렉션 해주는 기능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뭐 옵션일 수 있으니까 그 신청을 안 했으면 뭐 한 6개월 동안 해주는 거에 돈을 내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되게 놀랍도록 속편하게 사는 사람들을 저도 알긴 아는데 네. 이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핵심적인 건 지금 어머니가 네. 전화를 했고 그렇잖아요. 공항입니다. 공항. 이건 누군가가 지금 뭐 미립국을 해서 굉장히 비밀적인 상황인 건지 하긴 뭐 공항에서 미립국을 하진 않겠지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굳이 어렵게 미리국해서 공항에 가보는 대담함. 내가 원래는 여기로 왔었어야겠지. 이러면서 얼마나 편했을지 한번 상상해보러 가는. 그러니까 사람은 미리국하고 짐은 비행기로 온 그런 상황이 아닐까. 아주머니의 말씀에 따르면 안땡 대화했어요. 네, 그렇군요. 결국에는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안땡땡 씨는 몇 년 전 영국 유학을 떠났다. 이거 승준이구만. 안땡땡 그냥 승준이 아니야? 우리 어머니가. 그렇군요. 영국 유학을 떠났다가. 안승준 군도 이제 부모가 돼가지고 그 상황을 좀 이제 감정적으로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자식들 중에 아무렇게나 사는 놈들을 보면 연락처 바뀌고 이사가도 부모한테 보고 안 하는 놈들 많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주변에 슬픈 일 투성이처럼 느껴지지. 근데 저 같은 경우 이제 비슷한 상황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비슷하네요. 저도 이제 유학 가면서 이제 그 정지를 시켜야 되니까 정지를 했고 그 동안의 소통은 당연히 그걸로 하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2011년도에 유학을 갔었는데 그 070으로 해갖고 그 맛있었죠 그런 거. 단말기를 이제 가져가갖고 하는 경우 말 그대로 이제 인터넷 폰인 거죠. 네. 그런 거. 아니면 이제 번호는 바뀌었으나 카톡은 그 톡은 살아 있으니까 그 단말기로 이제 유심해갖고 그 톡 설치해갖고 이제 하는 경우 그렇게 해서 소통을 하지 실제 전화번호가 바뀌었는지 아닌지를 부모님한테 알려줄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은 그게 개념을 이제 까먹으시고 그냥 옛날 번호로 했어요. 뭐 이런 상황일 수도 있는 그런 거죠. 일반적인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 단절 정도를 지금까지는 예상합니다. 오케이.
아주머니의 말씀에 따르면 안땡땡 씨는 몇 년 전 영국 유학을 떠났다가 오늘 귀국하는 거라 했습니다. 그럼 그동안 부모님과 통화 한 번 안 했다는 소린 걸까요? 저도 자취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서 위로를 드렸습니다. 아주머니도 저에게 사과를 하고 좋게 통화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안땡땡 씨를 찾는 카톡이 또 온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안땡땡 씨의 교회 지인 같았는데 네. 우리가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쟨 교회에 나가니까 나보단 친구도 많고 사회생활도 열심히 하는 놈일 것이다. 굳이 일요일날 나가는 거 보면 빼입고 교회 지인 같았는데 주말에 교회 사람들과 귀국 축하 자리를 마련했으니 참석이 가능하냐는 내용이었죠. 막 사는 사람치고는 너무 인기가 많죠. 그러게요. 말투나 내용을 보았을 때 둘은 퍽 친한 사이로 보였습니다. 저는 이미 안땡땡 씨에게 매우 화가 나 있었기 때문에 장문의 카톡을 날렸습니다. 네. 이 번호는 이미 5년 넘게 사용하고 있는 번호이며 이 부분이 오히려 훨씬 더 스팸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영국에서 행운의 편지 시작 같잖아요. 이걸 또 장문으로 쓰고 있다. 이 번호는 이미 5년 넘게 사용하고 있는 번호이며 어제는 심지어 안땡땡 씨의 부모님한테서도 전화가 왔다. 귀국 축하 자리까지 마련해주는 마음 씀씀이를 보면 두 분이 친한 것 같은데 바뀐 번호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사람한테 그런 파티를 그런 파티를 열어주다니 굉장히 착하신 것 같다. 굉장히 돌려 말하고 있지만 네. 너도 참 그렇다. 그러니까 이 멍청한 호구 새끼야. 놀랍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5년치 분노를 털어내신 거 아니에요, 김도원 씨가. 아무튼 교회 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길 기원하고 더불어 이 번호가 안땡땡 씨 번호가 아니란 걸 주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린다는 내용이었죠. 그 행운의 편지로 시작해서 교회발 가짜 뉴스처럼 끝났어요. 주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린다. 근데 핵심은 같죠. 행운의 편지도 공유가 핵심 아니었습니까? 7명에게 그렇죠? 지역 따라 달라요. 6명도 있고. 그래? 8명도 우리 동네 8명이었어요. 야 기억해. 또 그 와중에 누가 또 장난을 쳤구만. 한 명씩 늘려보자. 그럼 그때 필사했잖아. 그렇죠. 깜지 사다가 한 번씩은 다 해봤죠. 그분은 제 카톡을 익십하시더니 다시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고도 시간은 몇 년이 더 흘렀죠, 그죠? 네. 안땡땡 씨는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았는지 저에게 오는 문자 내용이 점점 달라지더군요. 자, 이게 김도원 씨 말고도. 오, 신기하다. 이런 일을 겪은 분들 있으면은 연락 좀 해주세요. 전화번호. 그러니까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고도 10년째 계속 이러고 있다는 거잖아요. 서로 알려주지 않더라도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긴 하네요. 아니, 얼마 전에 홍 교수 한국 왔을 때 잠깐 저한테 하소연도 했습니다만 한국은 전화번호에 해당하는 전화기를 자기가 들고 있지 않으면 사는 게 어마어마하게 불편한 나라거든요. 그렇죠. 이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문자면은 그럴 수 있는데 이게 톡이 왔다라는 건가 아닌가? 이게 문자인 거지 지금? 네. 아니네 톡이 왔대. 그럼 어떻게 다른 번호로 톡이? 이 사람이 톡을.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생활을 하고 있는데 문자가 다른 전화로 온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내 전화가 아니고 남의 전화인데 지금 저한테 온 문자들입니다. 우체국입니다. 지금 택배 땡건 현관문 앞에 두고 갈게요. 주문하신 음식을 안전하게 배송 완료했습니다. 땡땡카드 승인 얼마 일시불 이경혁 뭐 이게 다 어떻게 이거 그러니까. 임경빈 저는 4일이요. 이거 다 어떻게 하냐고. 근데 문자는 또 그럴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지금 문자라고 생각하고 읽었거든요. 들었거든요. 네, 근데 톡이면은 제가 이제 이런 거 사실 잘 모르긴 합니다만은 톡은 제가 알기로는 내가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추가하죠. 그러면 그 전화번호에 딸린 아이디로 같이 등록이 되긴 됩니다.
그렇죠. 그건 내가 그 당연하지. 실물 전화기를 들고 있는지랑은 얘기가 달라요. 네.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카톡을 새로 파서 쓰고 있지 않는 이상은, 쓰고 있게 좀 뻔할 것 같은데, 왜 옛날 번호로 카톡이 올 수 있냐라는 거지. 저도 그게 궁금해요.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좀 알려주세요. 그러게. 겁나 신기함. 이게 옛날 옛적만 해도 이런 거 가지고 막 무슨 연애물도 찍고 막 원시 시대는 그랬어요. 지금은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도 안 될 뿐더러 가능하지도 않잖아요. 야. 그러고도 시간이 몇 년 더 흘러 안땡땡 씨는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았는지 저에게 오는 문자 내용이 점점 달라지더군요. 얼마 전까지는 아드님 예방접종 일정을 알려주는 보건소 문자가 오더니 이제는 땡팡 배송 문자가 주구장창 옵니다. 하도 오래 이분되신 문자를 받다 보니 이제 내적 친밀감이 생길 지경입니다. 왜냐면 김도원 씨의 입장에서는 문자가 오는 모든 곳들은 나도 이용하는 서비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차단도 못해요. 그렇죠. 혹시 이 방송 듣고 계신가요? 안땡땡 씨. 님 때문에 저는 통신사에 혹시 한 번호가 중복으로 부여될 수 있는지. 그치. 이게 네. 아니면 이상한데, 그쵸? 각 인터넷 쇼핑몰 고객센터에는 이 번호를 지워줄 수 없는지 등을 일일이 문의해봐야 했습니다. 쇼핑몰에서는 고객 정보라 직접 본인이 바꾸셔야 한다는데 제발 좀 바꿔주세요. 저는 님이 뭘 샀는지 전혀 궁금하지 않거든요. 다만 폰번호도 바꿔놓지 않았는데 님이 어떻게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을 하시는 것인지 그것만이 궁금할 따름입니다. 오랜만에 굉장히 큰 숙제를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미스테리한. 이럴 때는 이제 답은 사실은 굉장히 심플한 답은 이제 김도원 씨가 귀신인 거죠. 쓸데없는 최근에 본 국외 짤. 에드워드 노튼이 얼마 전에 네. 브래드 피트를 만나서 대화하는 사진. 그쵸. 제목이 그거예요. 그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에드워드 노튼은 아직 혼잣말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김도원 씨가 이제 타일러 더든 씨일 때만. 그렇죠. 파이트 클럽을 결성하고. 뭐야 이게 그러니까 그런 고전적인 방식이 아닌 이상 설명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게요. 김도원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